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그 시절 주머니가 가벼웠던 소년들은 50원 혹은 100원으로 게임 하나를 하더라도 최대한 오래 버텨야 했습니다. 그게 실력이든 꼼수든 간에 말이죠. 버티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 그 관계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꼼수로 오래 버티려는 자를 막으려고 하는 게임 회사들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방법을 당하면 손발이 오그라듭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일단 주제는 버티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요, 게임 속에서 무한 반복으로 점수를 늘리던가 목숨을 늘리던가 아니면 하루 종일 그 게임 붙잡고 있는 무한 패턴을 방지하기 위한 게임 속 영구 패턴 방지, 우리는 그걸 영파라고 부르는데요. 아니, 영구 패턴 방지면 영패지 왜 영파야? 영패라는 단어가 일본에서 건너와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패턴, 발음 잘 되죠. 하지만 일본에선 파턴, 바텀. 네, 그래서 영파라고 한국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저도 익숙해져서 영파가 어색하진 않습니다. 이 영파 방지도 게임 종류별로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럼 진짜 알아보러 다시 한번 출발합니다. 슈팅 게임 같이 강제 진행이 되는 게임이 아니고 우리가 움직여야지만 게임이 진행이 되는 이런 방식의 게임들은 영구 패턴 방지 캐릭터가 시간이 지나면 등장을 합니다. 녹색 옷을 입은 저승사자 같이 보이죠? 우리에게 손을 대는 순간 돌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유유히 떠나버리는데요. 별 피해가 없는 듯 하지만 화면 아래를 보시면 마리수가 하나 줄어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터치하기 직전에 변신을 하면은 살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실험해봐야죠. 변신하려면 마법 게이지를 채워야 되니까 어느 정도 적 캐릭터를 쓰러뜨립니다. 저승사자가 터치하기 직전에 변신을 하면은 제가 한 타임을 더 살면은 좋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서 변신! 제 당황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가네요. 일단 한 타임 산 거 같죠? 네, 저승사자도 속였고 게임 제작사도 이 방법은 몰랐을 거예요. 자, 마법이 풀리고 마법 풀릴 때 또 나타났네요. 와, 집요하군요. 이것도 생각을 했나 봅니다. 역시 게임만 만드는 사람들은 이런 꼼수도 다 생각을 하나 봅니다. 하지만 게이머들은 그걸 뛰어넘는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아르고스의 전사, 이 게임 제목은 몰랐어도 오락실 좀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모르시는 분을 만나기가 더 어렵죠. 사운드는 단순 반복 무한재생이지만 이상하게 질리지 않았고요. 주인공이 무기를 휘두를 때마다 기합 소리가 나오는데 무섭지 않고요. 굉장히 친근하게 들렸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는 디스크 아머라고 하는데요. 철퇴 비슷하죠. 이 무기의 적들이 맞으면은 뼈와 살이 분리가 되잖아요. 게임의 분위기도 살리고 우리들은 적들이 산산조각 나는 걸 보고 묘한 통쾌함을 느꼈죠. 이 게임은 스테이지마다 시간 제한이 있는데요. 시간이 다 지나면 죽는 게 아니라 화면이 컴컴해지면서 영파 방지 캐릭터, 이름은 고딘이라고 합니다. 이름도 뭔가 게임하고 잘 어울리네요. 그럼 고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10초쯤 남았을 때 음악이 바뀌며 화면도 어두워지며 커다란 얼굴이 등장을 하죠. 저도 그 당시에 이 게임 오래 하려고 스테이지 끝부분 가서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딘이 나타나면은 무서우니까 바로 스테이지를 클리어를 하곤 했는데요. 토요일이었을 겁니다. 그날따라 어떤 형이
이 고딘이 나타났는데도 지금처럼 계속 안 들어가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어떻게 저렇게 피할 수 있지? 굉장히 신기하게 바라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찾아보니까 저 고딘이 나타나는 패턴이 있답니다. 우리 캐릭터의 X축을 기준으로 나타난다고 하네요. 하지만 고딘도 자꾸 이렇게 피하면은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다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우, 굉장히 빨라졌죠. 한번 머리로 지나가면은 이렇게 앉기만 하면 머리로 지나가고요. 다리로 점프해서 피할 수 있으면은 몇 번은 점프로 피할 수 있습니다. 고딘이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100% 다 피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피하다 보면은 우리도 무서워서 빨리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스테이지 클리어할 때 적들이 한 번에 다 죽거든요. 그때 고딘도 함께 이렇게 보내주는 게 국룰 아닌 국룰이었습니다. 제가 매번 이렇게 오딘을 박살 내버렸거든요. 아르고스의 전사는 저런 영파 방지 캐릭터를 피하는 방법 때문에 하이스코어 집계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오락시에서 이 게임 많이 하셨죠? 스노우 브라더스 1인용보다는 2인용을 하면은 더 재밌었던 게임이기 때문에 많이들 2인용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게임 2인용 참 많이 했네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첫 판 퍼펙트 하면은 돈 나오잖아요. 무조건 첫 판은 돈 먹고 시작해야죠. 두 번째 판도 기억합니다. 빨리 영파 방지 캐릭터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이번 판까지만 점수 좀 벌어놓고 하겠습니다. 한 번에 딱 싹쓸이를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시죠? 기분이 그냥 좋은 거. 보너스도 하나 받았네요. 이번 판에 영파 방지 캐릭터를 보여드릴 건데 딱 맞게 우리가 스피드도 먹었거든요. 일단 영파 방지 캐릭터 빨리 보도록 하죠. 이 게임은 생각보다 영파 방지 캐릭터가 자주 등장을 했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호박머리를 잊지 못합니다. 금방 나왔죠. 이 호박머리는 우리가 총알을 쏘면은 맞아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올 때면 와봐. 그런데 갑자기 유령을 한 마리 내뿜게 했습니다. 내뿜었습니다. 2마리가 됐고요. 3마리가 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령을 많이 뿜어내고 있어요. 5마리째. 몇 마리가 더 나올까요? 6마리. 6마리가 끝인가? 7마리. 궁금합니다. 얼마나 나올래나? 무한대는 알 것 같고. 8. 8이 끝인가 봅니다. 그리고 유령은 몰려다니죠. 각각 개인 플레이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8마리가 한 마리처럼 몰려다니면은 8마리래도 의미가 없죠. 그냥 유령 한 마리랑 호박머리 하나, 그 정도의 위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피드가 빠르고요. 계속 피해 다닐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령머리 한 번 맞출 때마다 10점을 줍니다. 뭐 점수는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10점씩 올라가는 거 하이스코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요? 스노우 브라더스의 영파 방지 캐릭터는 실패네요.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도망 다닐 수 있으니까요. 재미없어서 못하는 거지 하루 종일 도망 다닐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영파 방지 캐릭터보다 무서운 오락실 주인 아저씨가 뒤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다면 우리의 뒤통수는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열심히 도망 다니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각이 났어요. 첫판 보스는
시간을 끌려면 또 얼마든지 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영파 방지 캐릭터가 등장할 것인가? 별거 아닌데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럼 실험을 해봐야죠. 지금 5배속으로 영상을 돌리고 있고요. 1분이 지나고 지금 2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격은 안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이렇게 위험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눈을 굴려서 잠시 무적을 이용해서 피하는데, 이게 뭐니? 보스 클리어 안 했는데 그냥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시간을 재보니까 약 3분 정도 보스전을 했고요. 보스전에서는 영파 방지 캐릭터 등장 자체를 안 하고 그냥 강제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 버리네요. 야, 정말 제가 시간만 여유가 있다면은 끝판 보스도 이렇게 넘어갈까? 그거 한번 해보고 싶긴 합니다. 그래서 해봤습니다. 지금 15배속으로 돌리고 있고요. 마리수는 무제한으로 해서 그냥 틀어놓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끝판이라 그런지 시간 제한도 없었고요. 무조건 클리어 해야지만 게임이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최신 게임들은 영파 방지라는 걸 만들었는데 1982년도 이 당시에도 영파 방지를 위해 제작사들은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디그더그, 이 게임은 영파 방지를 위해서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마리가 남았을 경우에 무조건 도망가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 한 마리가 남았죠. 음악이 빨라지면서 적이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해서 영파 방지를 했고요. 적이 도망가는 타이밍에 죽으면 내가 살았을까 궁금해서 타이밍을 한번 맞춰봤는데 다음 스테이지 가니까 목숨 하나 날라갔네요. 앞에 아르구스의 전사 영파 방지 실패한 게임이고요. 그 다음 스노우 브라더스 영파 방지 실패했죠. 이 게임도 영파 방지에 실패를 했습니다. 적이 한 마리 남았을 때 도망가잖아요. 이때 배를 부풀립니다. 3번 누르면은 터지기 직전이거든요. 그때 2번 누르고 바람이 빠지면 다시 2번 누르고, 이 방법으로 하루 종일 이 게임을 붙잡고 있을 순 있어요. 재미가 없어서 그러지. 그렇다고 점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영파 방지의 목적 중 하나가 반복으로 인해서 점수 무한 늘리기인데, 이 게임은 점수 무한 늘리기 막기는 성공했지만 게임 하루 종일 잡고 있기, 그 방법은 막지를 못했네요. 닌자키드, 이 게임 오락실에서 4인용 많이 하셨죠? 그 당시 오락실에서 이 게임 인기가 있던 캐릭터는 이 빨간색 아카네였거든요. 그런데 찾아보면은 아카네가 상급자용 캐릭터라고 합니다. 수리검을 날리면 화면 끝까지 가니까 사거리도 가장 길고, 점프 공격을 하면은 네 방향으로 수리검을 던져서 넓게 공격을 해서 꽤 편리했거든요. 상급자라니 의외네요. 이 게임에도 영파 방지는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오락실에서 이 게임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영파 방지가 있는 줄도 몰랐고 본 사람들도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앉아서 한번 기다려볼까요? 뭐가 나오는지. 5배속으로 돌리고 있고요. 약 1분 30초 정도가 지나니까 뭔가가 튀어나옵니다. 빨간 뭔가가 갑자기 우리를 향해 날라왔죠. 깜짝 놀라서 인수를 사용했는데 까마귀네요. 까마귀가 아니고 붉은색 새입니다. 한 번에 죽는 건 아니고 에너지가 깎이네요. 아니, 진행을 했는데 계속 까마귀는 등장을 하고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쓰러뜨리면은 까마귀 안 나올래나?
자,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구역으로 넘어가니까 다행히 까마귀 떼의 공격은 없네요. 보스전을 할 때도 까마귀가 등장할까요? 아니면 보스가 자폭을 할까요? 궁금합니다. 보스전에서도 한번 시간을 끌어보도록 할게요. 보스전에서도 시간을 끄니까 붉은 까마귀가 등장을 했네요. 보스가 자폭하던가 스테이지를 넘겨주던가 하는 자비는 없고 그냥 게임을 끝내버렸습니다. 1987년에 나온 게릴라워. 이 게임 재미는 있는데 정말 난이도가 극악의 난이도죠. 오락실에서 이 게임을 세 판만 가도 고수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에서 재미난 점은 저한테 잡혀있는 포로, 우리 편이잖아요. 우리가 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구해줘야지 아이템도 받고 점수도 버는데 여유가 안 돼서 못 구해주면은 안타깝게 저렇게 아이고 한 명은 제가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괜히 미안해지네요. 이 게임의 영파 방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무슨 경고음 같은 게 들리더니 우와, 폭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피할 수 있을까요? 역시 물이죠. 어떻게 한번 버텨보려고 해봤는데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도전을 해볼까요? 피할 수 있나 없나? 잘하면 피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피할 수 있는 틈이 있긴 있는데 역시 죽을 수밖에 없네요. 폭탄 떨어지는데 근처만 있어도 그냥 죽어버리네요. 그러면 게릴라전 이전에 나온 이카리, 우리는 람보라고 불렀죠. 해적판으로 플레이해봤습니다. 제목에 대놓고 람보라고 써있죠. 이카리도 게릴라워처럼 폭탄이 마구 난무합니다. 게릴라워만큼 떨어질까요? 아니면은 피할 수 있을 만큼 떨어질까요? 경고음이 게릴라워랑 똑같죠. 이카리가 경고음의 원조였습니다. 뭐 같은 회사니까. 포탄이 어떻게 떨어질까요? 아이고, 게릴라워보다 훨씬 범위가 넓은데요. 당시에 우리는 이 폭탄을 핵폭탄이라고 불렀거든요. 걸음도 가뜩이나 느린 주인공인데 알아도 못 피하겠습니다. 폭탄의 범위가 너무 넓어요. 울트라맨 클럽 1992년 반프레스토에서 만들었고요. 제가 오락실에서 이 게임 봤을 때는 93년도, 94년도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락실에서 좋은 자리에 있던 게임은 아니었습니다. 약간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동네 꼬마들이 좋아했던 게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체를 보면은 굉장히 게임이 쉬워 보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코인을 넣었다가 역시나 쉬운 게임은 없구나 알게 해준 게임 중에 하나네요. 스테이지 구성도 단순하고 게임의 룰도 버튼 몇 개만 눌러보면은 바로 알 수 있는 그 정도로 굉장히 캐주얼한 게임이기 때문에 이 게임에 영파 방지라는 게 있나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들이 굉장히 빠른 진행을 했던, 그리고 빨리 죽었던 게임이기도 하죠. 정말 쉬워 보이지 않나요? 첫판이기도 하지만 적들도 단순하고 피하는 것도 왠지 만만해 보이고요. 무엇보다 영파 방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빠른 배속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제가 테스트했던 게임들 영파 방지 시스템이 작동되는 시간을 대충 따져보니까 2분에서 3분 사이더라고요.
지금 영파 방지 등장했습니다. 와, 닿자마자 바로 즉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영파 방지를 하기 위한 저 구름 같은 것들이 안 없어졌어요. 저는 돈을 넣고 새로 게임을 시작했거든요. 보셨나요? 말도 안 됩니다. 동전을 넣고 게임을 새로 시작했는데도 영파 방지 캐릭터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이건 사기죠. 전혀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요. 모든 사물들을 다 무시하고 우리한테 직접 날라오기 때문에 도망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남은 저 괴물을 처리하고서 같이 죽었는데 스테이지가 클리어가 될까요? 자, 스테이지는 클리어 됐습니다. 이어서 하면은 당연히 영파 방지 구름 안 나오겠죠. 아, 이거는 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영파 방지 시스템입니다. 자레코에서 만든 게임이고요. 1985년도 게임이네요. 저는 80년대에 이 게임을 본 게 아니고 90년대에 오락실에서 이 게임을 봤습니다. 굉장히 늦게 오락실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오래된 게임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음악이 좋아서 이 게임을 동전을 넣어가지고 플레이하긴 했는데 너무 컨트롤이 어렵더라고요. 내 맘대로 자동차가 움직여주지도 않고요. 생각보다 게임이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90년대에 이 게임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90년대면 할 게임 얼마나 많아요. 85년도였다면은 많이 했을지 모르겠지만 90년대에 이 게임을 플레이할 이유가 제겐 없었습니다. 이 게임은 시간 제한이 있지 않고요. 우리의 앞길을 막는 것들은 경찰차와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나는 깃발든 고양이 뿐이거든요. 저 위에 있네요. 그뿐인데도 게임의 난이도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고요. 이런 게임에도 영파 방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까? 있더라고요. 보통의 게이머들은 그냥 앞으로 계속 달려나가면서 바닥에 색칠을 하지만요, 좀 특이한 사람들은 그저 앞뒤로 왔다 갔다만 하나 봅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게임에 영파 방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게임의 주인공,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15살의 소녀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이상향의 남자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한다는 게 이 게임의 목표예요. 지금 15살의 소녀, 이름은 클라레스. 얼굴 보셨죠? 15살이기 때문에 면허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차들이 우리를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두 번째 스테이지, 앰뷸런스가... 아이고, 고양이 결국은 치웠네요. 고양이를 치웠을 때 나오는 저 음악 소리도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앞길을 막는 차들은 다 경찰차예요. 여기는 저는 앰뷸런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스토리를 알고 나니까 다 경찰차네요. 페인트 칠을 안 하고 이렇게 앞뒤로 계속 왔다 갔다만 하면은 갑자기 바닥에서 뭐 튀어나왔죠. 아이고, 앞뒤로 계속 튀어나옵니다. 스파이크가. 이게 영파 방지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점프로 뛰어넘으려고 했는데 너무 높이 솟아있기 때문에 피하기도 쉽지 않네요. 스파이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잘 안 보이죠? 아이고, 벌써 튀어나오네요. 이렇게 점프로 넘으면은, 아이고 결국은 고양이가 걸리네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못 보여드린 영상 많이 있거든요.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영파 방지 2편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액션 아시죠? 그 게임의 영파 방지 시스템은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안 합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감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감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